마당 한가운데 한 여자가 외마디 비명도 못 지른 채 쓰러지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산산조각 난 하얀 김장독들, 새빨간 김치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김치 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아래로 번져가는 또 다른 붉은 것. 김치인지 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붉은 액체.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자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분노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김장독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독이 바닥에 내려앉으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식간에 마당 가득 쌓여 있던 수백 개의 김장독이 하나씩 엎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김치더미 속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놀라운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그 가을로, 어느 가을, 수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하지만 그녀에게 늦잠이란 없었습니다. 오늘은 문중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수지는 이미 준비된 재료들을 보았습니다. 24가지 제사 음식, 모두 그녀 혼자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막 완성한 삼색나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색이 이게 뭐야? 다시 해.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삿날은 음식 준비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청마루 청소, 제기 닦기, 손님 접대 준비. 모든 것이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종가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수진은 대답 대신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사가 끝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난 며느리니까 참아야 해. 설거지를 마친 것은 새벽 1시였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며칠 후. 올해 김장은 300폭이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300폭이요? 종가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문중 어르신들 나눠드려야 하고 우리 집 1년치도 있고.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배추 300포기가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산처럼 쌓인 배추 앞에 수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수지는 배추를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는 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념을 만드는 일.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엄청난 양의 재료를 손으로 버무렸습니다. 손이 화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절인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껏 양념을 넣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한 달 후, 수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 수지는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이제야 제 역할을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이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거야. 임신 8주차. 수지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려 했고, 일찍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지. 우리 때는 임신하고도 일 다 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거운 제기를 나르는데 배가 당겼습니다. 밤새 서서 일하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나. 하지만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수지는 화장실에서 붉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 돼.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산입니다. 수진의 귓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임신 초기라 몸을 많이 쓰시면 안 되는데,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방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지켜. 몸조리 잘하고 다음에 또 가져.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흘러 수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400폭이다. 400폭이요? 작년보다 100폭이나 더. 작년에 유산한 건더기 부족해서야. 정성껏 김장해서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야 해. 수지는 임신 사실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더 정성을 다하면 이번엔 아기를 지킬 수 있을 거야. 400포기의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10주차였습니다. 수지는 배추를 나르면서 자꾸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기. 엄마가 금방 끝낼게. 건강하게 만나자. 하지만 몸은 작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입덧까지 겹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런데 양념을 버무리던 중 갑자기 하복부에 통증이 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수지는 김장을 멈추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또다시 붉은 피. 안 돼.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수진을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임신했었어? 그리 약해서 쯧쯧. 대를 못 잇는 며느리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수진은 세 번째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쉬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 준비도 김장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처음으로 남편이 수진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쉬면 또 잃어. 몸을 움직여야 아기가 튼튼해지는 거야. 덕을 쌓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그해 가을, 시어머니는 김장 450포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임신 중이에요.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김장하면서 정성 들이면 아기도 무사할 거야.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12주차.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450포기는 너무 많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 마지막 김장독을 닫는 순간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유산.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는 걸까? 남편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처음으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아이를 3번이나 잃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정성을 들여야지. 조상이 노하신 거야.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년 후, 4번째 임신.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잃으면 어떡하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지는 떨렸습니다. 수진의 몸무게는 결혼 전보다 10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움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얼굴. 나 괜찮을까? 수진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쁨보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진우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킬 거야.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다음 날 2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습관성 유산 경향이 보입니다. 3번의 유산. 이번에도 유산하시면 앞으로 임신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기, 오래 서 있기, 과로 모두 금지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 3개월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쉬어야 해. 제사 준비도 김장도 하지 마. 엄마한테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수진은 남편의 다짐을 들으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진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잘 되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거 들거나 고된 일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번 김장은 업체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업체? 네, 요즘은 김장 대행 업체도 많고 300년 종가 김장을 업체에 맡기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수진이가 뭐? 종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이 낳는 것도 당연한 거고 종가집일도 다 해내는 거야. 나도 그렇게 너 낳았고 임신이 유세니.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종가의 전통을 무시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김장해야 우리 집안 김치지. 업체 김치를 문중 어르신들께 드린다고? 우리가 웃음거리 되는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논리 앞에서
그는 언제나 무력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문중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종중제사 김장일에 수진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문중 어르신들 나눔용까지 해서 500포기 해야 한대. 500포기요? 어머니.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초기예요. 절대 안정이라고요. 알아. 그러니까 더 조심하면서 해야지. 안 돼요.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진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3번이나 잃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이번엔 더 정성을 들여야지. 시어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상님께 정성을 보이면 아기도 지켜주실 거야. 며느리가 게으르니까 아이를 잃는 거지. 그 말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함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김장 시작한다. 배추는 내일 주문할 거야. 그리고 수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빠지면 종가망신이야. 애도 못 낳고 대를 못 잇고 있으니 김장이라도 열심히 해라. 수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하지만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심하면서 하면 돼.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자신에게도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가, 제발 힘내줘. 무사해져. 수진은 배를 문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형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배추 500포기. 수진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배추산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배추 더미가 어느새 마당 절반을 채웠습니다. 500포기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문중 어르신들도 오시고 또 그분들께 드릴 거니까 정성껏.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배추산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진우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하지 마. 내가 내일 아침에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잖아. 조심하면 돼. 안 돼. 저게 조심해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랑 같이 이 집 나가서 둘이 살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당신 어머니인데. 그리고 300년 종가잖아. 종가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지.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이번만 하면 돼. 이번만 하고 아기 낳으면. 그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수진아, 나 할 수 있어. 정말로. 수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진은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임신 8주차.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덧이 심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수진은 배추산 앞에 섰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아기 위해서. 수진은 배추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20개, 30개. 점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수진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500포기를 혼자서.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이것밖에 못했어? 겨우 100포기 정도 절였을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언제 다 해? 빨리빨리 해야지. 시어머니의 재촉에 수지는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입덧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우가 퇴근하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내가 할게. 진우가 배추를 들려하자 남자가 김장을 해? 며느리 일인데 왜 남편이 나서? 아내가 임신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내가 하면 수진이가 뭘 배워? 시어머니는 진우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500포기 중 200포기를 절였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 그리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아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몸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이틀째 되는 날, 수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양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모두 손으로 버무려야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시작했지만 이내 장갑이 찢어졌습니다. 매운 양념이 손의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계속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입덧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양념이 완성되어 이제 내일부터 배추에 양념을 넣어야 했습니다. 500포기. 수지는 절인 배추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복부의 묵직한 통증, 가끔씩 느껴지는 날카로운 당김. 괜찮아. 조금만 더. 아기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수진이 마당에서 김장을 시작하려는데 차들이 집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었습니다. 오늘 종중 김장 보러 왔네. 300년 종가 김장이 어떤지 봐야지. 7명의 어르신들이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느리가 지금 김장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김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아가, 차 좀 내와.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수지는 양념 묻은 손을 씻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차를 준비해 7분께 올렸습니다. 수고하네. 종가 며느리가 일해야지. 어른들의 칭찬. 하지만 수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김장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가, 어른들 점심 준비는 했니?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 점심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7분의 어른들 식사.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점심상을 내오자 어른들이 만족해했습니다. 역시 종가 음식은 다르네. 며느리가 잘하는구만.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김장을 계속했습니다. 어른들은 대청마루에서 수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못하던데. 저 며느리는 참 부지런하네. 칭찬이 들릴 때마다 수지는 더 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아가, 차 식기 전에 다시 끓여와. 과일 좀 깎아서 내와. 수지는 김장과 접대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 5시 어른들은 여전히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장 끝나면 가지고 가야지. 종중 김장인데 당연하지. 수지는 계속 김장을 했습니다. 450포기. 아직 50포기가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460, 470, 480. 손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490포기. 이제 10포기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왔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쓰러질 순 없어.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배추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바닥을 보니 붉은 피였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김치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대청마루의 어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쓰러졌네. 시어머니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쓰러진 수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수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김치에 피를 묻혀?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이게 뭐야? 어른들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장김치 사이에 쓰러진 수진. 붉은 김치와 섞인 붉은 피. 이게 무슨 꼴이야? 이 김장을 어떻게 하라고?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퇴근한 진우였습니다. 그는 마당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수진, 사방에 모여 있는 문중 어른들, 그리고 바닥에 번져가는 피, 김치만 걱정하는 어머니. 수진아.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끝까지 못했어. 어른들 앞에서 망신시켜서.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쓰러진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이 집안을, 이 모든 것을 향한 분노. 진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진우는 수진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잠깐. 금방 정신 차릴 거야. 잠깐만 쉬게 하자. 진우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종가 체면이 있잖아.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그리고 이것도 마무리해야지. 지금 우리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치가 중요해요? 진우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다시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문중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장독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쾅. 독이 바닥에 내려앉으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세 번째. 쾅. 그만해. 제발 그만둬. 시어머니가 진우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계속했습니다. 300년 종가를 망치는구나. 시어머니의 절규.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김치바다가 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가장손이 제정신이 아니네. 어른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마침내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를 잇는 거예요? 우리 아이 피로 만든 김치예요? 3번이나 아이를 잃었는데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종가가 뭐가 중요해요? 김장이 뭐가 중요해요? 쾅! 마지막 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서 300년 종가의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을 태운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살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완전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진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이제는 내가 지킬게.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기는 살았어. 우리 아기 살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응. 의사 선생님이 다행이라고 하셨어.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기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힘들었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끼리 나와서 살자. 종가도 대도 필요 없어. 우리 아기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진우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갑니다. 내가 나가면 종가는 어떻게 하고, 때는 어떻게 하고,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종가도 체면도 전통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삶을 살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300년 종가와의 인연도 함께 닫혔습니다. 2년 후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까꿍. 수진이 아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예쁘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다. 민준이가 아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보고 싶었어? 오늘 수진이 수업 어땠어? 진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어. 수진은 1년 전부터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의 김치 공방. 하루 한 팀만 받는 소규모 원데이 클래스였습니다. 학생 2분이랑 같이 천천히 했어. 억지로 하는 김장이 아니라 즐기는 김장이라고. 정말 재미있다고 하시더라. 수고했어. 당신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를 재우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 누가 이 시간에 올까? 진우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잠든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건강하게 잘 컸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가 이어졌으니 집으로 돌아오너라. 종가에는 손자가 필요하다.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0년 종가를 버리겠다는 거냐? 저희는 저희 삶을 살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강요 없이 사랑으로. 김치 500포기보다
우리 가족 웃음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손잡으러 오시는 건 괜찮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에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녀는 한 번 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잘 키워라.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잘한 거 맞지?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작은 공방. 오늘은 배추 10포기만 준비했어요. 수진이 학생들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음 편히 하는 게 비결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공방 한쪽에서는 민준이가 작은 배추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체면,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때로는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행복이 500포기보다 값진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